테슬라 소식입니다. 23일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는 6.58% 오른 521.8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사상 최고가다. 지난 16일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로만 봐도 27.87% 올랐다. 올 들어 상승률은 529.18%에 달한다. 미국 증권사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23일 투자 보고서에서 테슬라가 수년 뒤에는 $1,000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달러에 달하는 전망치다. 모건 스탠리도 테슬라 주가가 $1,068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크레디트 스위스도 테슬라가 2025년에 28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가정하에 주가 가치를 $1,100라고 제시했다. 이는 전기차 시장 성장 시나리오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전기차 시장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중국과 환경 규제가 강한 유럽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고 월가는 기존의 전기차 시장 성장 시나리오를 다시 쓰고 있다. 조연이던 미국 시장이 주연으로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 시나리오의 최대 수혜자는 국내 배터리 업체로 꼽힌다. 이날 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삼성 SDI 합친 3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11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리콜 대상 테슬라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생산된 프리미엄 스포츠 유틸리티 차 모델 X 9136대다. 이와 함께 2020년형 보급형 SUV인 모델 Y 401대도 리콜 대상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리콜 대상 모델 X의 마감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기차 장식용 부품 가운데 하나인 루프 트림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리콜 대상 모델 Y는 자동차 조향, 부품 연결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차차는 볼트 결함에 대해 운전자의 차량 조정 능력이 떨어지고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리오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의 투자와 생산 정보를 보고받겠다고 밝히자 25일 관련 종목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에 몰리는 무분별한 투자를 관리하겠다고 밝히자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뚜렷한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끌어올린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의 주가에 변화가 생길 조짐이다. 25일 CNBC 방송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3일 각 지방정부에 공문을 보내 최근 5년간 전기차 업체의 투자와 생산 정보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발개인은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 코로스의 대주주 보능그룹과 전기차 제조업체 헝다자동차를 보유한 헝다그룹을 콕 집어 두 기업이 소유한 토지 정보와 총 투자 규모, 전기차 개발 상황 등을 요구했다. 공문 내용이 알려지자 이날 중국 3대 전기차 스타트업 중 한 곳인 니오의 미국 주식 주가는 장중 8% 가까이 급락했다가 반등해 강보 합세로 마감했다. 경쟁업체 리샹의 주가는 7.37% 하락했고 샤오펑의 주가는 9%나 폭락했다. 전날 홍콩 증시에서 헝다자동차의 주가도 5.2% 떨어졌다.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거품이라는 지적을 받은 자국 전기차 업체를 단속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이제 막 첫 발을 뗀 상태다. 니오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공급한 전기차 대수는 3만 대에 불과하다. 경쟁업체 리샹은 같은 기간 2만 대를 인도했고 샤오펑은 지난해 전체 공급 대수가 1만 5천 대에 그쳤다. 실적은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가 상승폭은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의 추종을 불허한다.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전기차 비중 확대를 강조해온 영향이다. 당국은 지난달 2025년까지 중국 내 친환경 자동차 비중을 전체의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해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했다. 니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주가는 올해 들어 1235.57% 치솟았고 최근 한 달간 95.17% 폭등했다. 시총으로 따지면 제너럴 모터스를 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투자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통제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중국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부문에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명목으로 토지를 싼 값에 취득하거나 보조금만 받아
실제 개발은 하지 않는 자리를 잡겠다는 것이다. 중국 자동차협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전기차 부문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투자에도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한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중 일부가 앞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니콜라, 소식입니다. 24일 CN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니콜라 주가는 17.3% 폭등한 34.50달러로 마감했으나 장마감 후 하락 반전의 시간 외 거래에서는 8% 이상 떨어졌다. 마크 러셀 니콜라 최고 경영자가 회사의 불확실한 전망 관련 시장의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 니콜라는 제너럴 모터스와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상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다. 니콜라와 GM은 애초 10월 투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사기 의혹 등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협의가 중단된 바 있다. 협상이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GM 사장이 직접 나서 니콜라와의 전략적 제휴가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며 불안을 누그러뜨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타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내달 3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니콜라와 GM 어느 쪽도 협상 결렬을 선언할 수 있다. 또 러셀 CEO는 사임한 니콜라 창업자 트레버 밀턴의 주식 매도 관련해서도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다. 9월 밀턴은 사임하면서 490만 주의 니콜라 주식과 2천만 달러의 컨설팅 비용을 포기하는 대신 9,160만 주를 보유하기로 합의했다. 이 주식들에 대한 의무 보호 예수 기간이 내달 2일 만료된다. 밀턴이 니콜라 주식 대량 처분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밀턴이 니콜라 창업 초기 원년 멤버에 증여하기로 한 600만 주가 포함돼 있다. 앞서 밀턴은 공매도 투자업체 한덴부르그 리서치가 9월 니콜라는 사기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후 미국 사법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자발적으로 물러났다. 애플 소식입니다. 최근 발열 발화 등 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애플워치 SE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사실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애플워치 SE 탑재 배터리 제조사는 중국 광저우 후이저우시에 위치한 대사이 전지 유한공사이다. 본지는 애플워치 사설 수리 업체들에 대한 취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제품 파손 등의 이유로 사설 업체에 수리를 의뢰한 애플워치 SE 내부에는 공통적으로 대사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돼 있었다. 대사이는 아이폰 6 이후 애플이 만든 아이폰 시리즈에 지속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아이폰 7 탑재 배터리도 이 회사가 제조 공급했다. 아이폰 7은 2016년 하반기 출시 이후 미국과 호주, 중국 등에서 폭발 혹은 발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언론을 통해 확인된 아이폰 7 폭발 내지 발화 사고는 최소 3건 이상이었다. 소식을 전한 매체들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배터리 발화로 추정됐으나 애플 측은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국내 출시된 애플워치 SE는 뛰어난 가성비를 앞세워 출시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출시 한 달여 만에 국내에서만 12건의 발열 혹은 발화 제보가 잇따르면서 제품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온라인 사이트와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애플워치 SE에서 심한 발열 혹은 발화 사고를 겪었다고 주장한 피해 사례는 모두 13건으로 국가별로 보면 한국이 12건, 미국이 1건이다. 애플워치 SE 발열, 발화 의혹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터리가 원인일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애플워치 SE 발열 발화 현상이 보고되면서 국내 누리꾼들은 애플이 중국산 배터리 채택 비중을 늘린 사실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애플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중국 제조사로 부품 공급선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18년 8월 대만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는 애플이 주요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PC 등의 부품 공급선을 대만에서 중국으로 교체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제품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해 배터리 공급처를 대만 신플로에서 중국 대사이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이 배터리를 탑재한 애플 제품에서 이번과 유사한 발열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배터리 충전 중 아이폰 6 플러스가 폭발했다. 같은 해 뉴저지주에서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던 학생이
가방 속에 넣어둔 아이폰 6 플러스가 발화했다. 중국 IT 전문 매체 CN베타는 아이폰 7 플러스 본체에 균열이 생기거나 배송 직후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폰 7 플러스용 배터리를 공급 중인 중국 제조사 대사이 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본지는 애플 코리아의 애플워치 SE 제품의 발화 현상과 관련돼 질문을 던졌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 확인을 위한 질문에 대해서도 애플 코리아 관계자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보잉 소식입니다. 항공업계가 코로나19 백신 승인 소식으로 들썩이고 있다. 그간 백신 수송을 대비한 국적 FSC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모이는 기대가 특히 크다. 23일 현재 미국 정부는 현지 제약사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진행 중이다. 실제 접종은 이르면 다음 달 12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내 움직임에 따라 영국 등 인근 국가도 백신 승인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수혜는 항공화물업계에 집중될 전망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앞서 1인당 1회 접종을 가정할 경우 전 세계 약 8,000대의 보잉 747 화물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 100억 회 접종분으로 편당 최대 수송량 100톤 기준 전체 물동량은 약 80만 톤이다. 국내에서는 양대 FSC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곳이 관련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12월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경우 양 4, 4분기 실적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화물 수요가 급증할 경우 운임은 폭등한다. 홍콩이 발표하는 글로벌 항공화물 운임지수 TAC에 따르면 지난 5월 홍콩 북미 노선 항공 운임은 킬로당 8달러대까지 폭등했다. 평년 대비 2배 비싼 가격으로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 코로나19 관련 물량 영향을 받았다. 초저온 백신 수송 기술을 갖춘 항공사는 두 회사를 포함해 전 세계 총 18곳이다. 이아타는 의약품 운송 절차와 보관시설, 장비 등 280개 항목을 평가해 백신 수송 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백신 수송은 자격을 소지한 항공사만 가능하다. 관련 자격을 취득한 대한항공은 지난 9월부터 화물사업본부 내 백신 수송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초저온 컨테이너 5곳과 계약을 체결, 실제 수송 상황에 대비했다. 공항 내 백신 보관시설도 미리 확보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자사 화물터미널에 약 100톤까지 수용 가능한 냉장 냉동시설을 보유 중이다. 내년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1872제곱미터 규모의 신선 화물 보관시설까지 추가 확보한다. 아시아나항공도 백신 운송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인천 화물 서비스터미널 시설을 확충하는 등 관련한 준비에 한창이다. 업계 관계자는 백신 수송이 본격화될 경우 양대 FSC는 아시아권 항공 화물 전반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일본 대형 항공사의 경우 화물 전용기가 1에서 2대에 그치며 중국과 동남아 등 타 국가보다 관련 기술에 선제 대응했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23대, 아시아나항공은 12대의 화물기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 투입하는 등 가동을 늘리는 추세다.